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김 작가가 문을 엽니다. 네, 김 작가입니다. 이번 설 연휴 때 주식시장에 올빼미 공시가 기승을 부렸다고 하는데요. 네. 이 올빼미 공시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 투자자들 사이에서 올해 설 연휴가 지옥 같았다는 말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올빼미 공시가 뭔가요? 올빼미 소리를 언제 듣게 되죠? 밤에 듣잖아요. 그래서 이제 밤에 듣는 올빼미를 연상을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주식시장이 거래가 되는 열리고 있는 시간에 공시를 하지 않고 주식시장이 끝나는 시점 이후에 공시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밤에 올빼미가 울듯이 거래가 끝난 다음에 공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으면 시장 전에 알려서 이런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그러면 막 주식시장이 열리는 내내 주식가격이 막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주식이 끝나고 알려준다는 의미는 별로 알리고 싶지 않는 나쁜 일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될 때 장이 끝나는 시점에 공시를 딱 해버리면 자기 회사의 나쁜 소식이 한 사흘이나 나흘 동안 오랜 기간 연휴하는 동안에 사람들 기억 속에 나쁜 소식이 좀 잊혀지게 되면 새롭게 연휴가 끝나고 장이 열렸을 때 주식 가격이 급락하거나 폭락하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공시를 밤에 하는, 또는 연휴가 시작하기 전에 하는 모습을 올빼미 공시라고 하고요. 따라서 많은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가슴이 쿵쾅쿵쾅거리는 거죠. 나쁜 공시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연휴 끝나고 난 다음에 거래가 다시 됐을 때 이 올빼미 공시가 어떤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밤잠을 설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노동일 박상병의 동상이몽. 한편인 듯 한편 아닌 한편 같은 두 분의 정치 토크쇼 뉴스 정면 승부 동상이몽, 두 분 전문가 오늘도 모셨습니다.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의 박성병 교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교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아무래도 제가 오프닝에서도 그런 말을 했는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보와 통상, 이 두 마리 토끼를 지금 잡아야 되는데, 평창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와중에 사실 한국 경제와 한국 외교 상황은 상당히 지금 불확실성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노정일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굉장히 이른바 외환위기 직전의 상황처럼. 네.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 같아요. 뭐 미리 겁을 먹고 이렇게 할 건 아니지만, 네. 단단히 대비를 하고, 네. 아주 안전띠를 메고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이낙연 총리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조금 어려운 상황에 몰려가는 듯하다, 얘기한 건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할 정도는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 방면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여러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예. 구체적인 문제는 이따 잠깐 논의하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우리처럼 이게 대외 의존도가 높은 그런 경제가 있는 상황에서 또 안보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취약한 그런 상황에서 이게 정부, 기업, 또 국민 모두가 정말 총력 대응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자세를 먼저 갖춰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박상병 교수님. 안보와 통상 양쪽 다 위기는 위기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이런 위기를
갑자기 만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대목이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선거 운동할 때부터 이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예.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예. 우리는 이제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안보의 부담이 더 커지면서 국민들이 한꺼번에 두 큰 파도가 몰려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방금 노동일 교수님도 그런 점에서 고민을 하셨는데 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저는 전략적인 판단은 옳다고 봅니다. 네. 뭐냐면 안보와 통상은 다르다. 안보는 안보고 통상은 통상이다. 네. 안보 때문에 통상을 양보한다든지 통상 때문에 안보를 양보할 수 없다. 네. 저는 그게 원칙은 옳다고 봅니다. 또 미국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를 결합시키고 싶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안보를 때리면서 통상으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전략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예. 우리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방식은. 그래서 우리는 일단 그에 대해서는 안보 문제, 한미 안보 동맹으로 묶어내면서 통상 문제 접근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네. 이제 안보 문제는 어떤 것인가? 저는 평창 이후에 지금 문재인 정부는 나름대로의 어떤 남북 관계에는 좀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근거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미 간에 초역이 된 것인지 아니면 남북 간에 대화가 된 것인지 모르겠으나 다소 여유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한미 문제거든요. 네. 남북 문제가 아니라 한미 문제입니다. 한미 간의 두 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통상 문제를 안보 문제와 결합시키면 우리한테는 불리하기 때문에 통상 문제는 통상 문제대로 국제 규약이라든지 통상 규칙이라든지 뭐 WTO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지는 옳다고 보고요. 그 문제와 다르게 안보 문제만큼은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해서 북한에 대한 대화와 압박 정책 기존의 정책을 풀어나가는 이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그래도 우리 정부한테는 원칙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조금 의견이 다른데요. 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는 안보와 통상은 분리해서 대응해야 된다 얘기하는데 예. 저는 트럼프 행정부의 그 기조는 예. 경고성이라고 봅니다. 안보를 바탕으로 한 네. 안보 문제에 대한 우리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한 그리고 그걸 불만을 어떤 통상 문제를 통해 나타내고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공개적으로 우리 그 안보 문제를 가지고서 트집을 이렇게 통상 쪽에 잡느냐? 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예. 분명히 분리 대응해야 한다. 국제 규범에 어긋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물밑에서는 과연 미국이 정말 메시지가 뭐 때문에 그러는지 네. 이 문제를 파악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예. 그런 문제에 대한 미국의 어떤 우리나라에 대한 불신, 현재 예. 불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미국을 설득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뭐 국제 규범대로 행동하지 않는 뭐 트럼프 정부, 트럼프 대통령 예. 불만이 있죠, 우리도. 예. 뭐 무역확장법 232조인가요? 그건 뭐 무조건 추상적인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면 뭐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시도록 한다.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유무역에 어긋나는 것이고. 예. 그러나 우리가 뭐 다 인정하다시피 뭐 우리의 어떤 처지, 우리가 대미 무역 흑자를 엄청나게 내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일방적으로 우리가 그 부당하다고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 뭐 그러다가 일방적으로 부당하다고만 해서 우리가 관세를 54% 더 맞으면 예. 가격이 거의 100% 뛰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리고서 뭐 WTO 가서 제소하고 케이스 뭐 해봐야 뭐 최종 해결까지 뭐 3년 이상 걸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물밑에서는 저는 이 트럼프 행정부의 그 경고 메시지 이것을 저는 귀를 기울여야 하고 네. 그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도 그의 진위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예. 뭐 물밑에서 공개든 비공개든 여러 어떤 그 뭐 특사든 어떤 사람들을 보내서 예. 접촉해야 하고요. 예. 기본적으로 예를 들자면 지금 뭐 이방카가 뭐 온다고 해서 예. 뭐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예. 뭐 어쨌든 총력적으로 모든 채널을 다 동원해서 예. 미국의 어떤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뭐 물론 그렇죠. 예. 저는 뭐 동상이몽에서 그건 동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뭐 당연한 것이죠. 미국을 우리가 약소국인데 예. 예.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뭘 설득을 하죠? 그러니까 설득을 한다는 얘기는 통상 문제를 가지고 안보 문제하고 결합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정립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5년 뒤에도 또 미국이 한국한테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서 또 안보 문제 불안감을 또 만들고 또 우리는 통상 문제라든지 무역 문제가 양보를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한미동맹입니까?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과 관련해서도 관세를 매기겠다. 미국에서 그거 매기는 것이 옳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WTO에 제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WTO의 규정을 맞춰서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불합리한 수출 규제를 갖고 있다면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죠. 네. 그렇지 않고 미국이 잘못된다고 얘기하면 미국이 철회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세를 매긴다고 얘기하면 우리도 미국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매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것이 국제사회 규범입니다. 네. 이 규범을 안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양보를 하자. 저는 그건 어떤 경우 물론 노 교수님이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각의 그런 주장은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예. 여기서 만약에 잘못 우리가 스탠스를 잡아버리면은 안보 문제는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는 근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모든 노력을 다해서 설득을 시키고 그 설득의 제일 중요한 힘은 원칙입니다. 네. 그리고 통상 문제는 한미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국제사회 규범입니다. 네. 효과가 없다고요? 효과 있습니다. WTO에 제소를 하면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대한민국만 미국의 보호무역지가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네. 전 세계가 함께 글로벌 경제를 통해서 시장 경제와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대한민국이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미국과 맞설 수 있는 것이죠. 국제사회와. 예. 대한민국 그런 힘이 없습니까? 예. 저는 그런 것들을 안보 때문에 우리가 좀 뭐 양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큰 화를 자초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니 저는 안보 때문에 통상을 양보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 차이가 지금 나왔지만 왜 미국이 특별히 한국을 겨냥해서 물론 다른 나라들도 껴 있지만 네. 정말 뭐 미국 대미무역 흑자를 내는 거는 중국입니다. 어마어마한 우리가 비교할 수도 없는 4천억 달러. 예, 뭐 우리는 뭐 212억 달러인가요? 뭐 그 정도밖에 270억 달러.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유독 그렇게 한국을 겨냥해서 그러냐? 중국과 함께 그렇게.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일본도 어마어마한 우리보다 뭐 몇십 배 넘는 그런 그 800억 달러. 예, 했는데 예. 왜 우리만 특별히 그러냐입니다. 철강 문제는 특별히 이제 뭐 1위 수출국은 이제 캐나다인데 네. 그거 쏙 빼놓고 독일도 빼놓고 대만도 빼놓고 네. 우리만 그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왜 그러냐를 찾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통상과 안보를 분리한다고 하면서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외면한다면 차라리 이건 뭐 안보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네. 그야말로 어떤 우리가 국제사회 제재를 뭐 외면한다고 할까요? 조금 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죠. 평창올림픽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공조를 벗어난다고 할까요? 뭐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한 일종의 어떤 경고라든지 네. 그렇게 보거든요. 저는 그런 문제라면 그걸 그런 점에서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는 얘기지 네. 통상 문제를 안보 문제 때문에 양보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네. 그 한국경제학회에서 이정우 경북대학교 석좌 교수가 그런 말씀하셨죠. 마차에 말을 거꾸로 매달고 다닐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마차에 말이 있어야 마차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4867번님 교수님들 2주 만에 뵈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하셨고요. 5151번님 미국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왜 일본처럼 외교를 못하지요? 대미 철강, GM도 모두 외교 문제가 시발점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 건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적폐청산만 하고 있고 앞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니 조금 안타깝습니다. 뉴스 보기 싫습니다. 1855번님 현대에서 외교 안보 정치 경제를 분리할 수 있습니까?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현 정부가 조율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자 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의 말씀에 뭐 본질은 틀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국가 발전에 있어서 안보라는 개념이 꼭 하드 파워, 군사 안보와 같은 이런 하드 파워적 안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경제 파워, 소프트 파워와 같은 경제 안보도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는 의미인데 문 대통령께서 이거를 투 트랙으로 경제와 안보를 분리해서 보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을 이것을 마치 양도 1단에서 2단해서 딱 짜게 나누겠다 이런 뜻은 아니신 것 같아요. 좀 이따 계속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고요. 자, 이방카 백악관 선임 고문 평창 동계올림픽 폐식 참석을 위해서 23일 날 방한한다. 이방카가 이번엔 선임 고문이 돼서 오시네요. 네, 그렇죠. 북한의 김여정과 아마 대비가 될 수 있는 인물이죠. 예. 북한에도 김정은 통치 체제 속에서 공식적인 보고라인 외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인물이 이제 동생 김여정 아니겠습니까? 예. 트럼프 행정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이방카 딸입니다만은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러면은 예. 저는 이방카가 한국에 왔을 때 제일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은 미국의 진의를 파악하는 거는 뭐, 그건 언제든 옳은 얘기죠. 또 네. 우리 대한민국의 진의가 뭔지도 미국도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외교적으로 전략적으로 던지는 말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최소한 북한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이방카한테 저는 전달할 필요가 있다. 어떤 메시지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긍정적인 메시지라고 봅니다.
이 메시지 전달하고 난 다음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은 이방카를 통해서 북미 대화에 테이블을 놓고 논의하자 정도의 의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네. 지금은 미국은 국무부든 다소 온건한 또는 미국의 이 백악관이라든지 국방부는 좀 강경한 입장이지 않습니까?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 트럼프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강경한, 어떨 때는 온건한 이 와중 속에서 우리 정부의 의지, 북한의 의중을 함께 전달한다고 얘기하면은 네. 평창 이후에는 어쩌면은 북미 간에도 저는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정말로 한미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안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지 여기에 또 네. 통상 문제가 연결돼 버리면은 이건 일이 더 꼬여요. 미국은 더 강경하면 강경할수록 호주머니에 들어온 돈이 많으면은 이 북미 대화가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던지는 메시지는 남북 문제, 북미 예. 문제만 던졌으면 좋겠다. 예. 아마 이방카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자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방송용어로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노영일 교수님 선빵이라는 단어 써도 됩니까? 글쎄요. EP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 예. 좀 많이 쓰는 얘기니까요. 예. 일단 미국이 주먹으로 한 대 우리나라 코를 턱 때려가지고 코피가 조금 날라고 하는 상황에 다른 주먹으로 또 때리냐 마느냐 이 결정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코피 먼저 터뜨린 쪽이 지는 쪽 아닙니까? 아니, 근데 하여튼 북한을 향해서도 이제 그런 얘기 했다가 예. 또 그런 전략을 쓴 적 없다고 했다가 이제 좀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우리가 통상 문제에서 그야말로 이는 이 눈엔 눈 이렇게 한다면 예. 그 손해는 우리밖에 사실 볼 게 없습니다. 사실은. 예. 미국은 얼마든지 대안이 있고 대체제가 있는 그런 나라고 예.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는 사실 미국에서 거둔 흑자를 딴 데 가서 거둘 수 있는 그런 죄가 없고요. 사실 네. 문제로서 예. 대안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야말로 맞대거리를 해서 그야말로 원칙대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할 건 아니고 겉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대통령이 네. 대통령께서 그렇게 해야 당연한 얘기고 그러나 물밑 작업에서는 우리가 정말 미국의 진위가 뭔지 파악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네. 혹시 그것이 정말 안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한미 동맹을 좀 이완시키려고 한다거나 네. 이탈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국제사회 지금 대북 제재를 뭔가 틈새를 벌리려고 하는 것에 우리가 동조를 한다거나 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우리가 설명을 하고 그에 따라서 통상 문제도 미국에서 양보를 좀 받아내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되는 거겠죠.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로우키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문제에서는. 네. 이방카에 대해서 글쎄 정말 잘해줘서 그 이방카에 대해서 뭔가 정말 우리의 입장을 철저하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네. 그것이 결국 미국에도 이익이 된다. 이런 쪽으로 어떤 우리가 설득을 해서 네. 그런 지식을 머릿속에 넣어서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는 채널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패밀리라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백악관 선임 고문이라는 공적인 지위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네. 물론 주로 이제 여성 아동 문제를 다루는 그런 분야를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한국에 오니까 한국에서 파악한 어떤 한국의 분위기, 네. 미국을 대하는 자세, 네. 우리나라와 어떤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어떤 내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잘 전달해 주면 네.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보될 수 있는 직접 트럼프 대통령의 귀를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잘해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접대해서 손해볼 것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네. 뉴스 정면 승부 이슈 동상이몽 청취자 여러분께서 3부 들으셨습니다. 경기대학교 노동일 교수님,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의 박상민 교수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잠시 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